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불거진 대한축구협회 절차 파행 사태에 대해 마침내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홍명보 감독 선임을 업무 방해 및 배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및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조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리겐 크리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 이어 이번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논란으로 국민적인 분노와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상황이 실제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준TV에서 직접 이 고발장을 입수했고 이 내용에 따른 법적 처리 전망에 대해 스포츠계의 최고의 변호사로 잘 알려진 장다령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에 이제 고발장을 지난 7월 15일에 접수했고, 고발인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피고발인은 대한축구협회 회장인 정몽규 회장인데요. 이 범죄 행위는 협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즉 채용 비리이며 업무상 배임이라고 명시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익히 알려진 대로 지난 2월에도 클린스만 감독 문제에 대해서 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미 고발을 진행했던 바가 있는데, 그때에 이어 이번 후임 감독으로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홍명보 전 울산 HD 감독을 새로운 대표팀 감독으로 내정하는 과정이 문자로 깜짝 공지했고, 또 전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한 박주호 씨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국민 앞에 자신도 몰랐다면서 홍 감독의 선임이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이제 폭로한 사실, 요 부분들에 대해서 또 협회가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이 박주호 씨뿐 아니라 국민들 그리고 축구 매니아들을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02 월드컵의 주역인 박지성 씨, 이영표 씨, 이천수 씨, 그리고 이제 한준TV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던 해설위원 신문선 씨,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영입한 이동국 씨 등 많은 축구계의 선후배들을 비롯해 국민들이 이제 불합리했던 이 선임 과정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의 승인하에 이사회에 서면 결의를 실시해 7월 13일 오후 1시 35분 보도자료를 통해 공고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이자 채용비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또한 홍 감독에 대한 연봉 또한 축구협회에서 제대로 상의되지 않은 상태로 결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요. 관련 변명을 소개하면서 형법 283조 협박, 존속 협박에 대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요 항목을 두고 이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발 세부 내용을 직접 이제 검토해서 실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이 고발이 홍명보 감독의 선임 무효라든지 정몽규 회장의 탄핵 내지 사퇴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자문을 구했는데요. 전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었고 스포츠문화법 정책연구소장이자 전 한국체육학회 이사, 그리고 각종 많은 프로스포츠 구단 및 선수의 해외 구단과의 이적 및 연봉 분쟁을 다수 이제 소송을 수행했던 장다령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양력 외에도 정말 한국 체육계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고, 특히 문체부에서 정말 많은 또 활동을 해왔던 변호사로서 스포츠 쪽, 체육 쪽 법 쪽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각종 궁금증들을 직접 이제 장다령 변호사에게 물어본 내용들, 팩트 체크해본 내용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고발장 내용대로 이제 고발이 되면 좀 조사가 좀 진행이 되고 이 고발이 좀 성립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일단 고발장을 제출을 했으니까 수사기관에서는, 경찰에서는 일단 조사에 착수는 하겠죠. 예. 그래서 고발인 진술도 받을 것 같은데, 그 내용만으로는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이 제 변호사로서의 어떤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일단 고발을 했잖아요. 그럼 그 절차상의 문제들을 네네.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고발인이 추가적으로 좀 이제 다시 소명을 해야 되는 건지. 일단은 증거, 그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자료들은 이제 고발인이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수사기관이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이 고발 혐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아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고발인이 우선적으로 아마 그런 증거, 혐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소명할 만한
예,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고발장과 뭐 별도로 저희가 이제 절차상의 네. 문제를 좀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협회 뭐 정관 같은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정혜성 위원장이 이제 사퇴를 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그 기술총괄이사를 선임할 때 뭐 이사회 의결도 필요하고 또 이제 기술발전위원장이 뭐 사실 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기술발전위원회와의 또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그 저희가 이전에 영상에서 지적해드렸던 그 절차상의 문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근데 일단 약간 그게 이제 서로 그 양쪽의 주장이 조금 좀 또 이렇게 예, 어긋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축구협회 쪽에서는 그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로부터 다 동의를 받았고 또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 다음에 조금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회장에게서 정권을 받아서 뭐 진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일단 그 축협 규정상으로는 원래는 이제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따지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이사회에서 이제 승인을 해서 이제 선임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당시에는 그 전력강화위원회가 그 위원장이 또 사퇴하고 또 다른 위원들도 몇 명 사퇴를 해서 이게 아마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떻게 보면 뭐 비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축협이 그 이임생 이사에게 국가대표 감독 선임에 관한 어떤 그런 권한을 부여를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정상적인 절차로 프로세스로 이임생 이사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이 맞다라면 수사 그런 어떤 절차 위반의 점이 있지만 제가 그동안에 어떤 이러한 단체 관련한 소송 송무나 자문 경험상 예. 그 정도의 절차 위반은 무효라고 보기에는 예, 조금 그 정도는 아니다. 예,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그 변호사로서의 어떤 그런 예,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절차 위반이 크게 뭐 이렇게 중대하다, 뭐 하자가 위중하다, 뭐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사실 절차를 하나하나 따지자면 의문을 품을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선임 자체가 이미 또 이사회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걸 무효로 하는 것은 네네. 사실상 어렵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제 거기서 우리가 좀 유의할 대목이 전력강화위원회가 이른바 자문 기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사가 그 전력강화위원회 의견에 반드시 구속되는 건 아니죠. 자문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 있어서도 이제 조금 그러니까 뭐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이사회가 선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이사회가 만약에 그런 어떤 절차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사회가 이제 선임을 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또 법리적인 용어로 뭐 하자의 치유라는 말이 이제 있는데 그런 하자는 그 정도의 하자는 치유가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의 관련한 송무에서의 어떤 경험 그리고 관련한 판례에 의하면 어떤 이런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 그게 무효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을 해서 그 하자가 중대하냐 안 하냐 치유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은 뭐 감독 선임 무효는 불가능할 뿐더러 당연히 뭐 이게 선임 무효까지 불가능하면은 뭐 회장 사퇴에 대한 요건도 좀 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뭐 그거는 뭐 이렇게 따로 떼서 볼 수는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물론 그런 절차 위반이 뭐 무효인 정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만약에 거기에 이제 정몽규 회장이 자신이 그 회장이 어떤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을 남용해서 했다고 하면 충분히 그거는 또 회장의 어떤 뭐 비위 이 사항이 될 수는 있겠죠. 그 얘기는 이제 별도로 말씀하신 대로 이 감독 선임은 이사회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을 수 네. 있어도 회장이 이 결정이나 이제 권한 남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조사를 하고 그걸 좀 밝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 점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 이임생 이사가 기자회견에서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했잖아요. 회장에게서. 예, 그런데 원래 규정상으로는 감독의 선임은 이사회거든요. 이사회 예,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회장이라도 감독 선임에 관해서는 회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임생 이사 말에 의하면 이사회로부터 정권을 받은 게 아니라 회장에게서 권한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권한이 없는 회장에게서 그러니까 회장이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이임생 이사에게 그러한 감독 선임에 관한 권한을 줄 수 없는데 준 것이랑 꼴이 되거든요. 예, 그건 어떻게 보면 권한을 남용한 거잖아요. 독단적으로 예, 이사회를 제껴두고. 예.
그거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사실 좀 정리해보면 그러면 보통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하면 본래 이사회에서 열어서 그 부분을 따지고 또 이사회에서 반대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과정상의 문제로 인해 승인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현 상황에서는 마치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임생 이사의 발언상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사회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네. 가지고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좀 사퇴나 뭐 이런 그 직권 남용을 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축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회장으로서의 어떤 권한, 그러니까 부여받지 못한 권한을 이렇게 이제 행사했다. 이사회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의 권한을 침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고발이 또 진행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고발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현재로서는 그것이 바로 뭐 유죄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뭐 단정하기는 조금 아직은 이른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이 건 하나만 사실 있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좀 성립하기가 솔직히 어려워 보이는 건 사실인데 이전에 감독 선임이었던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도 사실은 이 절차상의 문제는 똑같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런 상황과 연결해서 연달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당시 상황까지도 포함해서 이 진행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뚜렷하게 고발을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고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제 과연 이제 그러한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협회 내부의 어떤 그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 내부의 어떤 그러한 내용들에 관한, 그러니까 어떤 내부의 우리가 보통 뭐 내부 고발, 뭐 예. 공익 신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없지 않은 이상은 그런 자료를 참 확보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참 그게 아마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도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 있긴 했지만 저희가 지금처럼 느끼듯이 정황상으로는 이게 마이클 밀러 위원장은 이 선임 과정에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고 뭐 그리고 사실 클린스만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몽규 회장이 조금 이걸 진행했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이게 말씀하신 이제 법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명확한 증거가 되기에는 좀 어렵다. 그게다가 이제 당시에 위원장도 어찌됐거나 자신이 선임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게다가 그분이 말씀하신 뭐 증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고발하지 않는 한은 좀 어렵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가서 드리면은 꼭 이런 뭐 형사적으로만 따지는 것도 있지만 FIFA의 국제축구연맹에 그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조직 기구가 있거든요. 예. 예, 이 윤리위원회가 바로 이러한 회원국 이런 그 협회의 어떤 임원들의 어떤 비위나 지위 남용이라든가 권한 남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만약에 그 혐의가 인정이 되면 자격 정지 등 그런 제재를 내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최근에도 몰디브 축구 협회장의 부패나 그 행위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고 지금 임시 자격 정지도 내렸거든요. 만약에 진짜 우리 축구인들이 정몽규 회장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좀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사실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축구협회를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축구인들이 이 피파 윤리위원회에 저는 충분히 제소할 수 있고 또 이 윤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사안으로도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정리를 해보면 현재 뭐 경찰 고발이라든지 국내 어떤 이런 법적인 문제로 이제 가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한 정말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피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 그 제소를 해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이라든지 뭐 이번 홍명보 감독 선임권에 대해서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그걸 근거로 뭐 예를 들어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위약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근거로서 삼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외부의 축구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 자료를 찾거나 증거를 찾는 데가 조금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피파 윤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다면 축구협회로서는 그 피파 윤리위원회 조사에 협력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더 피파 윤리위원회가 좀 더 실효적인 조사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사실 이제 축구계에서 뭐 대표팀이든 클럽팀이든 이 감독 선임은 물론 이제 규정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뭐 이사회가 선임을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사회가 승인을 했다면 이것을 이제 회장의 직권남용이라든지 독단적인 선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피파 윤리위원회에도 입증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내부의 프로세스니까 어떤 그 내부의 어떤 뭐 내부 고발자 또는 뭐 공익 신고자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협회로서는 이제 그러한 만약에 뭐 좀 자기들에게 불리한 자료가 있으면 그걸 공개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보기에는 수사기관이 예.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은데 뭐 압수수색을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예. 지금까지 드러난 그런 상황에서 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또 발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뭐 정리를 해보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제 기능을 했어야 되는 것은 이사회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정확히 정관이나 규정상에 이사회가 감독 선임에 관해서는 정권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런 이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논란은 그나마 좀 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사회 멤버들이 제대로 이사회로서의 어떤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 또 거수기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 이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이 회장의 영향력이 크지 않나요? 그 이사회 멤버는 다 회장이 위촉하잖아요. 예. 네. 위촉을 해서 대의원 총회 승인을 받는데 뭐 대의원 총회 승인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형식이고 위원장이 위촉을 하니까 예. 뭐 위원장이 자기한테 껄끄러운 사람을 위촉할 리는 없고 예. 말 그대로 좀 자기가 이렇게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회장의 조금 이제 독재라고 할까요? 회장이 이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좀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선임의 좀 권한을 조금 분리시키는 이사회의 선임 과정에 대해서 좀 규정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미국 축구협회나 아니면 다른 유럽의 소위 뭐 선진국이라고 하죠. 그런 축구협회 그 시스템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딱 명확히 알 수 있거든요. 예. 미국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회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마음대로 이사들 막 선임하고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사회가 독립성이 보장이 되고 회장을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원래 이사회를 두는 제도적 취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축구협 규정에 의하면 그러한 감시 기능이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회장이가 위촉을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좀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그다음 또 감사. 또 감사도 또 독립적으로 또 그런 어떤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의지나 또 의지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데 뭐 감사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한계가 있죠. 미국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이사회를 어떻게 선임하게 되게 돼 있는 거죠? 미국 이사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각의 우리처럼 이렇게 뭐 회장이 정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촉할 수 없게 돼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선수 쪽의 대표자라든가 아니면 또 의무적으로 축구가 아닌 그 외부의 인사를 또 의무적으로 또 이사회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실질적으로 협회의 중요한 결정이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이사회에 이루어지고 단지 회장은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죠. 집행하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사실상 이사회가 규정상으로는 집행기관인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회장이 집행을 하는 이사회는 사실상 무슨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 단적으로 드러난 게 이번에 정말 사실 지금 중대한 사안이고 여론이 이렇게 뜨거웠는데 서면으로 이제 이번 감독 선임을 이제 의결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드러나는 그 명확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 감독 선임은 축구대표팀 운영 규정 그다음에 정관에서도 정하는 이사회의 중요 안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서면으로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면에 가부 이것만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정상적이라고 하면 그 감독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앞으로의 운영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 그죠? 그런 걸 보고 이사들이 각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마 그런 자료도 없다고 하죠. 예. 언론 보도에 나오면 그냥 이사들이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이 홍명보 후보자가 국가대표 감독의 제격인지를 어떤 근거로 그 판단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냥 서면 결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부만 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사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이사회의 선임 과정을 바꾸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는 방안, 뭐 회장이 선임하는 형태가 아닌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진행이 돼야 될까요? 정관을 바꿔야 하는데 전 집행부가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바꿀지 의문이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국회가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아예 구체적으로 이사의 외부 인사 보통 우리가 뭐 사회이사라고 하잖아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뭐 사회이사라고 하잖아요. 물론 뭐 주식회사의 사회이사가 제대로 또 하지 않는다는 또 논란도 있지만 아무튼 외부의 인사, 축협의 외부의 인사, 축협과 좀 독립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그런 방안을 법령으로 딱 이렇게 강제로 좀 규율을 하면 그나마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제 싶죠. 이사회의 독립성, 투명성 측면에서는.
그럼 현 시점에서 지금 뭐 국회의원 쪽에서도 국정감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피파에서는 정치의 축구에 대한 개입을 뭐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 방안이 네. 또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 과거 여러 뭐 스포츠와 관련된 국정감사 사례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 것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국민체육진흥법을 바꾸는 것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법으로 그렇게 강제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축구협이라든가 대한체육회 등이 이제 또 정관을 또 고쳐야 하니까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문체부 있죠, 문체부. 예. 문체부가 이제 그 축협의 소관 부처 관청이니까 감독권이 있거든요. 감독권. 예. 감독권. 그러니까 감독권의 행사로서 그렇게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좀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예,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죠.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통해서 보자면 사실 뭐 이임생 총괄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할 때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라고 이야기한 대로 요 사안이 실제적으로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법률적으로 뭐 이제 소송이나 고소를 통해서 무효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에는 이제 이사회의 재기능이 필요한 상태인데 이것조차도 현재 뭐 협회 집행부가 진행할 리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좀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죠. 게다가 피파의 윤리위원회까지도 실질적인 내부 고발자가 없다라면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다만 한 가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문체부의 움직임이라고 장다령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죠. 그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7월 15일 저녁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팬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대한축구협회를 직접 조사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것인데요. 축구협회가 올해부터 정부 유관기관에 포함됐기 때문에 문체부가 일반 감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유관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사실 진행을 한다면은 피파에서 정부의 이제 축구 개입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문체부의 산하기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 정당한 개입으로 바뀐 거예요. 축구협회의 문제를 발견한다면 문체부는 감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엄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주문했기 때문에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체부 고위 당국자가 직접 그동안은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언론의 기사가 나와도 지켜봤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축구협회 운영과 관련해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또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를 들여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절차상의 문제들이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으로 이게 하자의 치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현재의 운영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시정하고 조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이루어진다면 정몽규 회장도 더 이상 이거를 묵살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고 조사에 임해야 하며 또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을 상대로 이 상황을 소상하게 해명하고 밝히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대한축구협회는 오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회장의 독재 체제 속에서 또 수많은 비판 또 수많은 비위 그리고 비리가 존재해 왔습니다. 홍명보 전무이사와 김판곤 위원장 체제가 가동된 이후에야 마침내 시스템을 갖추고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게 운영되었다라는 호평을 받았었는데요. 홍명보 전무이사가 울산 감독으로 떠나면서 협회의 자리를 비운 이후 김판곤 위원장의 권한이 축소되었고 결국에는 김판곤 위원장까지 떠난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그렇게 만들었던 모든 시스템이 폐기되면서 최악의 운영 상황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프로세스 속에서 온 제안을 협회를 개혁했던 홍명보 감독이 수락했다는 점에 있어서 지금 국민들과 축구팬들이 홍명보 감독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는 홍명보 감독이 다시 협회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했던 협회의 내부 세력이 있었고 심지어 정몽규 회장조차도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시점부터 정혜성 위원장이 결국 사퇴를 결정했던 시점까지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것을 오히려 완강히 거부해왔던 것은 아이러니하고 뭔가 이해가 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했을 때 더더욱 홍명보 감독의 선택이 지금 국민적인 비난을 감수하고 본인이 역대 가장 많은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이런 파행적인 제안을 수락한 배경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 축구 역대 최악의 위기 사태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준TV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또 진실을 추적하고 이 사태가 한국 축구의 발전이라는 올바른 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 지켜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